잘 봐, 잘 봐. 잠깐 내 하는 걸 봐. 홍준표, 홍준표. 이게 미쳐야 돼, 미쳐야 돼. 이렇게 미쳐야 돼. 일에도 미쳐야 사업에도 미쳐. 그래야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가 있어. 역전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우리의 대통령은 누굽니까? 홍준표, 홍준표. 오케이. 제일 잘하네, 제일 잘하네, 제일 잘하네, 제일 잘하네, 제일 잘하네. 내가 볼 때는 다음에 국회의원님들 다 당선된다. 다 된다, 다 된다, 다 돼. 이 정도 열정이라면 다 됩니다. 자, 이게 이직의 당협위원장님들하고 간략하게 마이크를 좀 짧게 해주셔야 된다. 먼저 임이자 안산단원을 국회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단원의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5월 9일 된다. 예, 저는 한국노총 노동자 출신입니다. 우리 안산은 76만 도시로서 노동자 도심에 틀림없습니다. 맞죠? 우리 안산에서 TV면 TV 진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5월 9일날 우리 반드시 노동자도 준표 찍고 근로자도 노동자 준표 찍고 모두 준표 찍어서 5월 9일날 홍준표 당선 시킵시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감사합니다. 또 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안산 단원을 당협위원장 임의하였고요. 반드시 여러분 5월 9일날 당선시켜서 안산에서 뜨뜻하게 당당하게 우리 살아갑시다. 지금 문재인 와 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홍준표 3번 연호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하시네. 근데 왜 조금 전에 그 모양이 있어? 이거 얼마나 좋아. 이런 길을 받아서 후보가 연설을 하는 겁니다. 자신 있죠? 자, 이번에는 안산 상록군의 홍장표. 네, 어디 가서 마이크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통령이 홍준표인지 홍장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 홍준표가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저는 문재인 후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북한을 주적이라 말하지 못하죠. 문재인은 대통령 되면 북한의 김정은이 먼저 만나러 가죠. 문재인은 북한의 개성공단을 3배로 확장해서 2천만 평의 공장 부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맞죠? 월남전에서 한국군 국군이 5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엽제 환자 등 11,0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저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월남전에서 미국이 패배와 월남의 공산화에 대해서 시효를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후보에게는 단 한 표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철수 후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을 4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식으로 돈을 벌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재산신고액이 1,000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자가 서민의 아픔, 근로자 아픔을 누가 씻어주겠습니까, 여러분? 당당한 서민의 후보 홍준표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은 누가 상황 정치한다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이가 머리 위에서 상황 정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겠어요? 안철수가 국정수행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안철수와 문재인을 반드시 심판해서 단 한 표도 안산에서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안산이 이기면 경기도가 이기고 경기도가 이기면 누가 대통령 됩니까? 자, 홍준표가 대통령입니다. 홍준표 3번만 하겠습니다. 홍준표! 홍준표! 대통령!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분은 삼선 국회의원으로 경기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중국에는 맹자 공자가 있다면 안산에는 순자가 있다. 박순자 의원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매우 비상한 각오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고 우리 안산도 위기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라를 구하고 안산을 구하기 위해서 기호 2번 홍준표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박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4% 가지고 당선될 수 없습니다. 바로 기호 1번 문재인에게 좋은 일 시킬 수 없습니다. 친북 좌파 세력에게 우리의 이 찬란한 대한민국을 뺏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수 대통합을 하여 반드시 기호 2번 홍준표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야 합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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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저는 뼛속까지 보수입니다. 26년간을 안산 단원을 해서 정치를 하면서 키워주시면서 삼선 국회의원으로 안산의 4개 선거구 중에 가장 다선으로 여러분께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반드시 이번 5월 9일 선거에서 보수 대통합을 이뤄서 기호 2번 홍준표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드십시다, 여러분!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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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 앞으로 남은 이틀 3일입니다. 선거일까지. 아까 우리 김명연 의원께서는 50통씩 친지에게 전화 돌리자고 했는데 쓰는 김에 한 5명 더 쓸까요? 그러면 55명에게 전화하는 건 어떻습니까? 좋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호 2번 홍준표 반드시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듭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박순자 의원이었습니다. 요리로 이제 후보님이 들어오시는데 막 밀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네, 그저 혹시 기회가 되면 손을 잡으시고 막 손을 들어 한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김영선 공동선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사선 의원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랑스러운 안산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홍준표 대통령 만들어 주실 거죠? 네. 대한민국의 정치를 아는 김종필 전 총리께서 어제 대통령 될 사람은 기호 2번 홍준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얘기를 우리 언론들이 완전히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호 2번 홍준표 대통령 만드시려면 핸드폰 있으시죠? 네. 인터뷰 네이버나 다음으로 김종필 홍준표를 찾으면 정치의 대가 충청도의 아들 김종필이 이 대한민국 맡길 사람, 추진력 있는 후보, 능력 있는 후보 기호 2번 홍준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선거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SNS 해주실 것이죠? 제가 홍준표 하면 김종필 해주시고, 김종필 하면 홍준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김종필! 대통령!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이게 참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이분들 홍준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죠. 이번에는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한성교님 의원님도 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나라 대통령 누굽니까?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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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그 민주당의 그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그죠? 골치 아픈 이해찬이 한 얘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 나라의 보수를 괴멸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괴멸이란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씨를 말리겠다는 얘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문재인 되고, 다음에 안희정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되고, 그 다음에 박원순 되고, 박원순까지 되면 박원순 80 넘어서 대통령 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엿장수 해당 민주당 심판합시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종북 좌파들이 이 나라 이렇게 만드는 동안에 그 결과로 우리의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진짜 풍전등화에 정말 불도 다 꺼졌던 우리 자유한국당, 만약에 정의롭고 자유롭고 당당한 용감한 홍준표가 없었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3일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 나라 뺏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 보수가 지켜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그 맨 앞에 홍준표를 내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번만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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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제 이렇게 입장을 하거든요. 절대로 밀면 안 됩니다. 사고 나니까 가까이 좀 손을 잡아주시고, 연습한 거 알죠? 한 30초 동안 탁 들어오시는데, 이제 정말 남은 3일 동안 여러분들의 기를 받아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 카메라가 딱 있잖아요. 네. 후보님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 분만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연 경기도 선거대책위원장님, 지금 목이 많이 상하셨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이우연 공동선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시민 여러분, 경기도당 위원장 이우연 국회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 5명 중에 수도권 규제 풀겠다고 한 것은 홍준표 후보 1명밖에 없습니다. 35년 동안 수도권 규제 묶었는데 이제 홍준표 후보 대통령 만들어서 규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경기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들 수도권 규제 푼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홍준표 대통령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면 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도민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좌파 종북에게 정권 넘겨주지 마시고 홍준표 대통령 만들어서 자유 대한민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에 홍준표 후보가 안산 시민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열렬히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전에 인천 월미도에서 홍준표 후보와 유세를 끝내고 일본 월미도 횟집에 가서 회를 한 잔을 먹는데 그 주인 아줌마 얘기가 너무나 히터야. 이번에 대통령 후보 가운데 자연산과 양식이 있답니다. 여러분, 고기는 자연산이 좋습니까? 양식이 좋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어렵게 자라서 혼자 스스로 독학을 해서 검사가 되고 그리고 후보가 된 그런 자연산이 틀림없답니다. 힘이 팍팍 넘치는. 그런데 다른 후보들은 다 양식이래. 뭐 이건지 저건지 뭐 왔다 갔다 하고 북한이 적인지도 아닌지 잘 모르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양식이래. 그리고 주인 아줌마가 하는 말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대로 알면은 이번에는 자연산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고 월미도의 미락 식당 아줌마가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5월 9일 날 자연산 대통령을 뽑으시겠습니까? 양식 대통령을 뽑으시겠습니까? 권원동 후보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뒤를 손을 흔들어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후보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환영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 수원 시민 여러분, 시흥 시민 여러분, 대통령은 누굽니까?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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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손을 흔들어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흔들어, 양손을 흔들어 우리 후보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흔들어 주세요. 손을 흔들어 주세요. 여러분, 큰 소리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월 9일 우리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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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위대한 안산 시민 여러분, 수원 시민 여러분, 시흥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렬한 환호를 우리 후보님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른 당, 예. 예. 다른 당 그 후보들은 유세를 잘 안 다녀요. 유세를 잘 안 다니는데 문재인이나 안철수 후보는 유세를 안 다녀도 언론에서 다 써줍니다. 그런데 저는 직접 안 다니면 써주질 않아요. 이놈 언론도 왼쪽으로 확 기울어지고 여론조사도 왼쪽으로 확 기울어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조작을 해대니까 참 선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안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서민 대통령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서민 대통령 하겠다 이래 내건 사람은 해방 이후에 홍준표밖에 없을 겁니다. 대통령 홍준표, 홍준표. 왜 서민 대통령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구호를 내걸었나 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살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저를 41 때 낳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제 39살 때. 요즘 젊은 사람들도 39 되면 애 안 낳죠? 안 낳죠. 근데 옛날에 이제 아들 하나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늦게 낳았어요. 낳았는데 외아들 낳으면 얼마나 참 귀엽게 커요. 쫄딱 망하고 난 뒤에 리어카에 짐 실고 이제 이사를 갔어요. 국민학교 6년 다니면서 내가 리어카 짐 싣고 이사를 5번을 다녔어요. 국민학교 친구가 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1년만 하면 또 걸어서 이사 다니고 하는 바람에 참 어려운 세월을 살았어요.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마지막에 울산으로 가서 그 당시에 울산 공업단지였습니다. 거기 가서 현대조선소에서 일당 800원 받고 야간에 임시직으로 경비원을 했어요. 이제 1년 하시다가 1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참 제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저는 뭐 서울에서 고학을 하고 그래 했는데 한밤중에 우리 아버지가 조선소 경비하는데 그때는 현대조선소 담이 없었어요. 그냥 철조망만 바닷가에 쳐놓고 그게 배를 짓다가 남은 철근 쪼가리 그거 주워갈까 싶어서 그거 지키는 여기 그 당시에 경비원이었습니다. 근데 밤에서 보면서 그때 한겨울에 전화동 그 모래사장에 거기에 바람막이 하나 없이 그냥 경비원들 그 풀어놔 놓고 조그마한 그 모닥불 하나 피워주고 밤새도록 지키라는 겁니다. 번발치에서 보고 참 피눈물 흘린 일이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불공평하냐? 에? 우리는 어떻게 이래 살기가 힘드냐? 에? 이 세상이 한번 디비져 보으면 좋겠다. 세상이 홀딱 디비져 가지고 부자가 가난뱅이처럼 한번 살아보고 가난뱅이가 부자처럼 한번 살아보고 밑바닥에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한번 살아보고 위에 있는 사람들 밑바닥 가서 한번 살아봐라. 세상이 한번 디비져 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꿨습니다.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니까 되려는 일도 안 돼요. 하려는 일도 되는 게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졸업하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살면 좋은 때가 올 거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도 하고 또 국회의원도 4번 하고 경남지사도 2번 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서 자라서 인생을 성공했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 홍준표. 이 보수 정당에 대한민국에 건국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하고 그리고 YS 통해서 민주화까지 한 이 보수 정당 적통 정당의 후보가 되었으니까 더 바랄 거 없겠죠. 그런데 왜 좀 제가 대통령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가 하면 우선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아니야 꿈을 한번 실어 줘보고 싶습니다. 에? 대통령 홍준표. 대한민국의 제일 밑바닥에서 무지렁이 같은 집안 출신도 걸 모르는 까막눈 출신도
그 아들도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면 대통령도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통령 홍준표, 홍준표, 홍준표. 그리고 서민들이, 이 땅의 서민들이 저는 70%가 서민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억눌리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자기 인생에서는 대는 그래 살지만은 내 자식 때만큼은 큰 소리 치고 부자 되고 또 출세하고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대한민국 서민들의 꿈입니다. 대통령 홍준표, 홍준표, 홍준표. 그래서 홍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서민들이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대한민국 내 70%에 달하는 서민들 내 예환을 몸속였고 내가 살아왔으니까 이분들이 뭘 원하고 뭘 바라는지 아마 홍준표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네, 이 땅의 서민들을 위해서 대통령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홍준표, 홍준표, 홍준표. 두 번째,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70년, 휴전 70년 이래로 제일 위중합니다. 어렵습니다. DJ 노무현 정권 때 70억 달러가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8조 4천억이 넘어갔어요. 그 돈으로 북이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 대통령이 되려면 강단과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짱과 배심이 있어야 돼요. 일본 후보 친북 좌파인데 대통령 되겠습니까? 3번 후보는 내 가만히 보니 그건 알라 하더라고. 알라. 초등학생들이 무슨 TV 토론을 하다 보니까 그만 괴롭히세요 그러고. 아니 토론하는 수준이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는 걸 그래 착각을 해요. 그런 사람 안 되겠죠? 이 나라 대통령은 그래도 홍준표처럼 배짱이 있어야 돼. 배심이 있어야 돼. 강단이 있어야 돼. 결기가 있어야 돼. 김정의 같은 어린애 그 꽉 쥐고 숨통을 쥐어놔야 돼. 애가 못 가불게 해야 돼. 그래서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이는 꼭 쥐고 못 가불게 할 겁니다. 대통령 홍준표, 홍준표, 홍준표. 5일 전부터 북한에서 이제 사실상 문재인이 간접적으로 지지하면서 안철수를 요구했어요. 북한에서 5일 전까지 안철수를 실컷 요구하다가 5일 전부터 홍준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안철수는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홍준표가 치솟아 올라오니까 이제 적폐정권이라고 홍준표 이게 역적 패당이라고 그래 욕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내가 되기는 될 것 모양. 대통령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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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그래서 참 이번 대통령 선거가 희한한 게 북한에서 한국 대통령을 정하려고 해요. 어? 우리 민족끼리인가 거기 보면 한 10일 전에 안철수 욕하면서
문재인 후보 간접적으로 지지를 해놨어요. 그래 보고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한국 대통령을 뽑는 건가 북한 대통령을 뽑는 건가 아니 분간이 안 되더라고. 그러다가 닷새 전부터 느닷없이 이제 홍준표를 적폐 패당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욕하는 거 보고 야 자들이 욕하는 걸 보니까 이번에 내가 되는 모양이다. 나 그런 생각이. 홍준표, 홍준표, 홍준표. 어제 내 김종필 총재가 좀 오라고 해서 JP가 오라고 했었는데 JP하고 또 그 이니셜이 똑같습니다. 저도 J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니셜이. 그러니까 그 JP 이제 김종필 총재께서 오라고 해서 또 저녁에 잠시 들렀더만은 네가 대통령 상이다. 그래 내 고향 충청도에 네 찍어주라고 내 오늘 오락했다. 어제 하는 말씀이 충청도 사람은 네 많이 찍을 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제 갔다 오고 난 뒤에 연세를 90이 넘었어요. 정신이 말짱합디다. 말짱하고 내 문재인 후보 보고 한 말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이야기 안 할게요. 그 노인네가 좀 심한 말을 해서 내가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우리 안산 시민 여러분, 여기에는 김명렬이 우리 수석 대변인이 있는데 내가 집권하면 내각에 들어올 장관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가 같이 일을 해보니까 이렇게 성실한 사람을 내 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일하고 또 내 오다가 잠시 들어보니까 옛날에 가수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집권하면 내각에 데리고 들어갈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안산에 우리 임미자 의원도 있고 박순자 의원도 있고 우리 안산의 사람들 많이 좀 당선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장표는 떨어졌잖아요. 야는 내 동생입니다. 야는 내 동생인데 이분 떨어졌지. 에이 저래 좋은 사람 왜 떨어뜨리노 어째. 홍장표는 내 동생입니다. 앞으로 이제 당선시켜 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기학 위원장도 왔나? 하여튼 안산 분들 안산이 대도시입니다. 안산이 지금 인구 한 80만 가까이 되죠. 76만이죠. 그리고 안산이 또 여기에 시와호가 여기 있죠. 옛날에 내가 환노위원장 할 때 시야오 정화 때문에 내가 참 고생했습니다. 지금 깨끗해졌죠? 시야오 뚱망한 거 내가 터도록 했어요. 터가지고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깨끗해질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안산 시야오 처음 있을 때는 그 오염 때문에 굉장히 내가 환경노동위원장 할 때 고생했어요. 지금은 좀 깨끗해졌죠? 하여튼 안산 시민 여러분, 저는 또 공주로 내려가야 됩니다. 공주로 내려가야 되고 공주에서 또 창원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그래 유세를 안 해도 언론하고 짜고 저끼리 잘 써요. 근데 저는 요즘 언론이 이제 어제부턴가 정신을 좀 차리고 우리 기자분들이 따라다니면 이제 열심히 취재해도 본사 데스크 가면 싹 잘라버리고. 그래서 이제 어제부턴가 언론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안 돌아온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SBS. 그거 엉터리 없는 짓 하는 바람에 SBS 그 8시 뉴스는 보지 마세요. 그런데 드라마는 봐도 돼요.
드라마는 재미있더라고. 이제 오늘 같이 이래 미세먼지 많은 날은 뭐 내가 중국 시진핑하고 협의해서 중국에서 돈 좀 많이 대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안산만 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못 먹고 살 때 70년대에 중동에 갔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서라도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차별 말고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참 고생합니다. 고생하니까 우리가 옛날에 먹고 살 게 없을 때 우리 어른들이 중동을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때 생각해서라도 대한민국에서 안산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 투표권이 없더라도 참 잘 좀 돌봐주고 내 식구처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고 갑니다. 여 개성공단 이야기 2천만 평 하라는데 이거는 벌써 다 알고 있을 거야. 이거 올라가면 안산의 공장 절반이 저 울러 올라가 봅니다. 안 되죠? 자, 내가 가서 이야기 오늘 크게 한번 괌 지르고 가겠습니다. 5월 9일 경비원 아들이 대통령 된다. 된다! 된다! 자, 5월 9일 까막눈 아들이 대통령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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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식 안 하고 바로 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안정시켜 놓고 8월 15일 날 안산 시민 여러분 광화문에 모시고 광화문에서 8.15 경축식을 하면서 내 대통령 취임식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주로 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후보님이 고맙습니다. 떠나기 전에 이 대한민국의 어린애들에게 희망과 꿈을 어린아이들에게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어린아이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어린아이와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안보가 튼튼한 나라를 만드는 약속입니다. 시민 여러분들, 5월 9일 우리의 선택은 누구입니까? 네, 시민 여러분, 이제 홍준표 후보가 전국에 있는 유권자를 만나기 위해서 공주로 떠납니다. 시민 여러분들, 뜨거운 함성으로 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9일 앞으로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홍준표 후보가 되어서 유권자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유권자에게 홍준표 후보를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안산 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꼭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안산 시민, 수원 시민, 시영 시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손을 흔들어